언니, 왜 여기 와? 오지 말라고 했잖아. 아니, 지난번에는 언니 없이 동생 하나랑만 살았다고 하지 않았나? 예비 시아버지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평온하게 진행되던 상견례 자리에 나타난 언니로 순식간에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멀쩡하게 있는 언니를 왜 숨겨야만 했을까요? 저의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저의 이야기와 함께 행운 가득한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사흘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언니는 그냥 오지 마. 상견례 망치지 말고. 휴대전화 스피커에서 터져나온 장아린의 말이 부엌 천장에 딱 붙어버린 것처럼 내려앉는다. 싱크대 앞에 서 있던 장미라는 고무장갑 낀 손으로 물을 잠그며 천천히 몸을 돌린다. 허리까지 내려오는 검은 머리는 대충 하나로 묶여 있고 회색 스웨터에는 국물이 튄 얼룩이 희미하게 번져 있다. 50살. 이 집의 가장이자 큰딸인 그는 잠깐 숨을 고르듯 침묵하다가 짧게 묻는다. 내가 가면 안 되는 자리야? 할인의 한숨이 길게 새어나온다. 솔직히 말해서 언니 우리 엄마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냥 안 오는 게 서로 편해. 부엌 형광등은 오래된 아파트답게 미세하게 깜빡이고 그 불빛 아래 미란의 이마 주름이 더 깊게 패인 것처럼 보인다. 베란다 건조대에는 요양병원 청소일 할 때 입는 남색 작업복이 걸려 있고 바닥에는 마트에서 새로 사온 김칫거리 상자가 놓여 있다. 이 집의 시간은 늘 일과와 살림, 병원과 장례식장, 그리고 다시 출근으로 채워져 왔다. 미라는 고무장갑을 벗어 싱크대 옆에 가지런히 올려두고 식탁 의자에 천천히 앉는다. 끝까지 말을 잇지 못하자 할인이 말을 이어간다. 언니랑 같이 서 있으면 내 인생까지 후줄근해 보인다고. 이번만큼은 내 체면 좀 세우고 살면 안 돼? 잠깐 정적이 흐르고 냉장고 모터 도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린다. 미라는 마른 입술을 한번 적신 뒤 마치 오래 준비해 둔 대답을 꺼내듯 담담하게 말한다. 그래, 알겠어.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마자 통화를 서둘러 끊는다. 뚝 하는 소리와 함께 휴대전화 화면이 까맣게 꺼지고 미라는 냉장고 문에 붙어 있는 오래된 사진을 잠시 바라본다. 간호대 졸업식 날 학사모를 쓴 할인 옆에서 미라는 허름한 정장을 입고 서 있다. 그날 할인은 사진을 찍으며 분명히 말했었다. 언니, 나 성공하면 언니부터 편하게 해줄게. 언니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거야. 그 약속의 문장은 사진 속에만 남아있다. 지금의 할인은 인기 건강 유튜버가 되어 방송에 나와 효녀 간호사 이미지로 박수를 받고 있다. 엄마의 병수발을 언니가 도맡았다는 사실은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그로부터 12시간 전 새벽 4시였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장미란의 눈은 이미 떠져 있었다. 베개 옆에 놓인 휴대전화 화면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천장의 곰팡이 자국이 희미하게 보인다. 요양병원 청소 아르바이트 출근 시간은 5시 반. 씻고 밥 먹고 버스 2번 갈아타려면 지금 일어나야 한다. 부엌 형광등을 켜자 낡은 등 커버에 쌓인 먼지가 희미하게 보인다. 어젯밤 설거지를 다 못한 그릇 2개가 싱크대에 그대로 담겨 있다. 미라는 고무장갑을 끼고 찬물에 그릇을 씻는다. 보일러를 틀면 가스비가 나오니까 겨울에도 찬물로 설거지하는 게 습관이 됐다. 얼음장 같은 물이 손가락 사이를 파고들지만 미란의 표정은 변하지 않는다. 이미 익숙한 고통이었다. 냉장고 문을 열자 어제 저녁 먹다 남은 된장찌개가 작은 냄비째에 들어있다. 미라는 그걸 꺼내 불에 올리고 쌀통에서 밥 한 공기를 퍼낸다. 쌀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주 급료가 들어오면
다시 사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찬밥을 그대로 뜨거운 찌개에 말아먹는다. 맛을 느낄 겨를도 없이 빠르게 숟가락을 놀린다. 창밖은 아직 깜깜하다. 옆동 아파트 몇 집만 불이 켜져 있고 나머지는 모두 잠들어 있다. 이 시간에 깨어 있는 사람은 새벽 출근하는 사람들 뿐이다. 미란처럼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마치고 나니 4시 40분.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빗는다. 허리까지 내려오는 검은 머리는 세월의 흔적인지 군데군데 흰 머리가 섞여 있다. 미용실 갈 돈이 아까워서 늘 하나로 묶어 다닌다. 거울 속 얼굴을 보자 문득 할인의 말이 떠오른다. 언니랑 같이 서 있으면 내 인생까지 후줄근해 보여. 미라는 거울에서 시선을 거둔다. 작업복을 입고 현관문을 열려는데 작은 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린다. 막내 유정이다. 어젯밤 회사에서 야근하고 들어와 새벽에 잤을 텐데 벌써 깨어난 모양이다. 방문이 조금 열리고 유정이 졸린 얼굴로 고개를 내민다. 언니, 벌써 가? 응, 너 좀 더 자. 유정은 미안한 듯 고개를 끄덕인다. 언니가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는지, 하루에 몇 끼를 먹는지 본인도 다 안다. 미라는 잠시 머뭇거린다. 오늘은 요양병원 청소 끝나고 오후에 마트 시식 도우미 일이 있다. 집에 돌아오면 아마 밤 9시는 넘을 것이다. 늦을 거야.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간다. 엘리베이터는 고장난 지 한 달째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수리비 분담금을 내라고 했지만 미란네 집은 아직 내지 못했다. 5층까지 계단을 걸어 내려가는 동안 무릎이 시큰거린다.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갈 때마다 무릎 관절에서 뚝뚝 소리가 난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니 새벽 첫 차를 기다리는 사람이 몇 명 더 있다. 모두 피곤한 얼굴이다. 공장 근무자들, 청소 노동자들, 새벽 배송 기사들. 이들이 이 도시를 지탱하고 있지만 아무도 이들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한다. 차가운 바람이 불고 미라는 패딩 지퍼를 목까지 끌어올린다. 지퍼가 낡아서 잘 올라가지 않는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요양병원에 도착한 건 5시 20분. 직원 출입구로 들어가 작업복으로 갈아입는다. 로커룸에는 미란처럼 새벽 출근한 청소 노동자들이 몇 명 더 있다. 서로 눈인사를 나누고 각자 청소 도구를 챙긴다. 4층 복도는 소독약 냄새가 진하다. 병실마다 기침소리, 신음소리, 기계음이 섞여 나온다. 미라는 걸레와 청소 도구를 들고 복도 끝에서부터 시작한다. 복도를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병실 문 앞 쓰레기를 수거한다. 어떤 병실에서는 가족들이 밤새 간병하느라 지친 얼굴로 복도를 서성이고 어떤 병실에서는 환자의 거친 숨소리만 들린다. 한 병실 앞을 지나는데 안에서 신음소리가 들린다. 미라는 걸음을 멈추고 창문 너머로 병실 안을 본다. 침대에 누운 노인, 그 옆에서 손을 잡고 있는 중년 여자. 할인과 유정의 엄마가 누워있던 바로 그 자리였다. 그 침대에는 할인과 유정의 엄마가 누워 있었다. 암말기. 항암 치료를 여러 번 받았지만 소용없었다. 미란의 새어머니이자 할인과 유정의 친엄마. 그 여자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몸이 마르고 결국 스스로 숨 쉬는 것도 힘들어했다. 그 옆에서 항상 들락날락하던 사람은 미란이었다. 기저귀를 갈아주고 몸을 닦아주고 물을 먹여주고 밤새 손을 잡아주던 사람. 미란아, 물. 새어머니가 마른 입술로 중얼거린다. 미라는 물컵을 들고 새어머니 입에 빨대를 넣어준다. 할인이는 오늘도 안 와. 일 때문에 바쁘대요. 제가 있잖아요. 새어머니의 마른 손이 미란의 손을 잡는다. 할인이, 유정이, 부탁한다.
네가 챙겨줘. 그날 밤 새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병실에는 미란 혼자였다. 하리는 다음날 아침에야 병원에 도착했다. 눈이 붓도록 울면서 소리쳤다. 언니, 왜 진작 연락 안 했어? 미라는 대답하지 않았다. 전화를 5번이나 걸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미란 씨, 4층 화장실 청소 안 됐어요. 관리자의 목소리에 미라는 정신을 차린다. 과거에서 벗어나 현재로 돌아온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이고 걸레를 다시 들고 화장실로 향한다. 변기를 닫고 바닥을 문지르고 거울을 닦는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보인다. 이마의 주름, 눈가의 잔주름, 축 처진 볼. 낡았다. 점심시간이 되어 직원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 메뉴는 김치찌개와 밥, 반찬 몇 가지. 나랑 같은 조인 경숙이 옆에 앉아 말을 건넨다. 미란 씨 둘째 동생 결혼한다며? 축하해. 미라는 밥을 떠먹으며 애매하게 웃는다. 그래도 언니니까 가야지. 언니. 그 단어가 가슴을 찌른다. 미라는 할인의 친언니가 아니다. 아버지의 재혼으로 만난 이복 동생일 뿐이다. 하지만 도시락을 싸준 건 미란이었다. 학교 상담에 간 건 미란이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할인 옆에서 커피를 타준 건 미란이었다. 등록금을 보낸 건 미란이었다. 엄마가 아프실 때 밤새 간병한 건 미란이었다. 그런데 할인은 미란을 언니로 인정한 적이 있었나? 오후 2시 요양병원 일을 마치고 미란은 또 버스를 탄다. 이번에는 대형마트로 향한다.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동안 냉동식품 시식 도우미 일을 한다. 마트 냉동식품 코너 앞에 작은 테이블을 펴고 전자레인지로 만두를 데운다. 지나가는 손님들에게 환하게 웃으며 권한다. 맛있는 만두. 시식해보세요. 어떤 손님은 받아먹고 지나가고 어떤 손님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서 있는 내내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아프지만 미라는 계속 웃는다. 이 일로 하루에 5만 원을 받는다. 한 달이면 100만 원이 조금 넘는다. 요양병원 청소일과 합치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된다. 그 돈으로 집 월세를 내고 공과금을 내고 식비를 쓰고 유정이 교통비를 주고 나면 손에 남는 건 거의 없다. 그래도 할인이 대학 다닐 때보다는 나아졌다. 그때는 등록금에 생활비에 책값에 빚까지 졌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사채까지 손을 댔었다. 할인이 졸업할 때까지 그 빚을 갚는데 5년이 걸렸다. 6시가 되어 시식 코너를 정리하고 마트 직원에게 인사를 한다. 밖으로 나오니 해가 이미 졌다. 겨울이라 금방 어두워진다. 버스 정류장에서 또 버스를 기다린다. 차가운 바람이 불고 미란의 뺨이 얼얼해진다. 집에 돌아온 건 저녁 8시 반. 발신자는 할인이다. 그리고 그 전화 통화가 이어졌고 할인은 미란에게 상견례에 오지 말라고 말했다. 통화가 끝나고 미란은 둘이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이 붙어 있는 냉장고 문을 잠시 바라본다. 그날 할인이 했던 약속. 그 약속의 문장은 사진 속에만 남아있다. 작은 방문이 조심스레 열리며 유정이 얼굴을 내민다. 회사에서 막 퇴근한 듯 검은 슬랙스에 베이지색 니트를 입고 목에는 회사 출입증이 아직 걸려 있다. 미란이 고개를 숙인 채 휴대전화를 뒤집어 놓자 유정이 다가와 식탁 건너편에 앉는다. 상견례에 오지 말래. 미란은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어색하게만 떨린다. 유정의 손이 테이블 위로 올라와 미란의 손등을 살며시 덮는다. 손등 위로 굳은 살과 세월이 겹겹이 쌓인 자국이 만져지고 유정의 눈썹 사이가 깊게 찌푸려진다. 웃기지 않냐? 유정아, 내가 상견례에 가면 상견례가 망한대.
미란이 스스로 농담처럼 말하자 유정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고개를 젓는다. 언니,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 부엌 창문 밖으로 해가 완전히 지고 옆동 아파트 창문마다 노란 불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한다. 그 불빛들이 저마다의 저녁 식탁과 가족 이야기를 품고 있을 때 이 집은 상견례에서 지워진 큰언니의 자리만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유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가방을 뒤적이다가 웬 갈색 봉투 하나를 꺼낸다. 언니, 이거 나 월급 탈 때마다 조금씩 모은 거야. 상견례 갈 때 옷 사 입어. 미라는 봉투를 밀어내려다가 멈춘다. 안 간다며. 누가 안 간대. 난 갈 거야. 그리고 언니도 가야 돼. 유정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는다. 언니를 모른 척하는 상견례면 그게 상견례야? 부엌 공기가 더 무거워지고 형광등 불빛이 조금 더 차갑게 느껴진다. 미라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유정의 얼굴만 바라본다. 동그란 얼굴에 짙게 그려진 눈썹, 분명히 힘든 하루였을 텐데 금방이라도 싸우러 나갈 것 같은 눈빛이 자리 잡고 있었다. 유정아, 응. 시간 나면 엄마 사진부터 닦자. 제사도 못 지내고 상견례 하겠네. 그 말에 유정은 입술을 꾹 다문다. 이 집에서 죽은 사람은 많았고 떠난 사람도 많았고 남은 사람은 3명뿐이었다. 그 3명 중 2은 상견례에 가고 1명은 상견례에서 지워진 채로 남게 생겼다. 그러나 이 밤 장미란의 젖은 손등 위로 떨어지는 건 설거지물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파국의 첫 방울이었다. 상견례 당일 아침 거울 앞에 선 장아리는 립스틱 색을 3번이나 바꾼다. 하얀 블라우스와 크림색 재킷, 단정한 진주 귀걸이가 그녀의 어깨선에 반듯하게 걸려 있다. 아파트 거실 창으로 들어오는 겨울 아침 햇빛이 할인의 얼굴을 비추자 베이스 메이크업 위로 곱게 올린 하이라이터가 번들거리며 반짝인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명품 브랜드 로고가 큼지막하게 찍힌 가방 2개와 남자친구와 함께 찍은 스튜디오 사진이 놓여 있다. 휴대전화가 울리고 화면에는 예비 시어머니의 이름이 뜬다. 하리는 환하게 웃으며 영상 통화를 받는다. 어머님, 저 준비 거의 다 됐어요. 우리 며느리 될 사람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네. 그런데 부모님 쪽은 따로 인사 안 해도 된다고 했지? 내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 한 분이셨고요. 그마저도 일찍 돌아가셨어요. 동생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올 거예요. 하리는 일부러 카메라를 살짝 아래로 내려 거실 구석에 놓인 엄마의 낡은 사진 액자를 화면 밖으로 밀어낸다.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여자는 병원 요양침대 위에서 점점 말을 잃다가 조용히 떠났던 엄마였다. 그 옆에서 항상 들락날락하던 사람은 친언니가 아닌 이복 언니 미란이었지만 그 장면은 할인의 기억 속에서도 할인이 만든 콘텐츠 속에서도 지워진 지 오래였다. 통화를 끊고 할인은 거울 앞에서 한 번 더 자세를 가다듬는다.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웃는 연습을 한다. 수백 번 연습된 카메라 앞에서만 꺼내는 표정이었다. 반면 미란의 집 안조명은 노랗고 어둡다. 아침 햇살이 아파트 사이로 가려져 부엌 창으로는 흐린 빛만 들어온다. 미란은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 냉장고 옆에 붙은 사진을 조심스레 닦는다. 할인과 유정의 엄마 미란의 새어머니 영정 사진이다. 사진 속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지만 그 웃음 뒤에서 미란은 수없이 밤새 병실 바닥을 걸레로 닦았었다. 어머니, 오늘 할인이 상견례래요. 유정이는 가는데 저는 오지 말래요. 미란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자 작은 방에서 옷걸이 부딪히는 소리가 난다. 유정이 문을 반쯤 열고 베이지색 코트 자락을 정리하며 나온다. 머리는 평소보다 정갈하게 묶여 있고
핑크색 립밤을 바른 입술이 살짝 굳어 있다. 언니, 나 갔다 올게. 유정아, 진짜 괜찮겠어? 혼자? 괜찮아. 나라도 거기 가서 똑바로 보고 올게.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 위 유정은 검정 가방 끈을 꽉 쥔 채 주변 사람들을 본다. 손을 꼭 잡은 젊은 커플, 손주 손을 잡고 가는 할머니, 출근길 회사원들. 그들 사이에서 유정은 마치 다른 나라의 사람처럼 혼자 선 느낌이 든다. 휴대전화 진동이 울리고 화면에 뜬 이름은 할인이다. 유정아, 어디쯤 와? 거의 다 왔어. 전화 너머로 할인의 숨이 거칠게 들린다. 유정아, 미란 언니 얘기는 절대 꺼내지 마. 알았지? 시부모님한테도 누구한테도. 우리 둘이서 엄마 돌아가시고 살아온 거야. 유정은 지하철역 기둥에 가만히 등을 기댄다. 천장 형광등이 차갑게 내려다보고 지하철 들어오는 굉음이 발바닥에서 진동으로 올라온다. 알았어. 진짜야, 오늘 하루만 협조 좀 해줘. 통화가 끊기고 유정은 화면이 꺼진 휴대전화를 한참 동안 쥔 채 움직이지 않는다. 그 순간 상견례 식당의 큰 샹들리에 불빛 아래에서 웃을 할인의 얼굴과 형광등 아래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미란의 뒷모습이 동시에 떠오른다. 두 사람 사이에 놓인 간극은 혈연이 아니라 기억과 빛, 그리고 부끄러움의 방향이었다. 지상으로 올라오는 계단 위 유정은 하나씩 발을 내디딘다. 오늘 할인의 상견례는 단순히 결혼식 준비가 아니라 20년의 희생을 누구의 이름으로 마무리할지 결정하는 자리처럼 느껴지고 있었다. 상견례 시간 강남 한복판에 있는 한정식 식당 안은 따뜻한 조명으로 가득했다. 작은 창가 자리에 앉은 할인과 예비 신랑 그리고 시댁 쪽 사람들은 서로 인사를 나눈다. 서빙 직원이 따뜻한 물수건을 갖다 놓고 물컵에 차를 따른다. 예비 시아버지는 넓은 어깨를 펴고 앉아 할인을 흡족하다는 듯 바라본다. 문이 열리고 유정이 들어온다.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유정의 모습에 할인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든다. 어머님, 아버님, 제 동생이에요. 유정아, 이리 와. 유정이 테이블로 다가와 예비 시부모에게 정중히 인사한다. 예비 시어머니가 유정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웃는다. 어머, 동생분도 참 단정하게 생기셨네요. 둘이 얼마나 의지하며 살았을까. 할인 씨가 엄마 돌아가시고 어린 동생까지 키우느라 고생이 많았을 거예요. 예비 시아버지가 말한다. 할인이 살짝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인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유정이가 잘 따라줘서 둘이서 여기까지 왔어요. 유정은 가만히 할인을 바라본다. 할인의 입에서 둘이서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유정의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진다. 엄마가 아플 때 밤새 병실을 지키던 사람,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을 맞이하던 사람, 할인의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빚까지 진 사람. 그 모든 사람이 미란 언니였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지워져 있었다. 식사가 시작되고 대화가 이어진다. 예비 시어머니가 할인에게 묻는다. 할인 씨, 엄마 간병하실 때 정말 힘드셨겠어요. 병원비도 많이 들었을 텐데. 네, 제가 간호사라서 그나마 조금 수월했던 것 같아요. 밤에 일하고 낮에 병원 가고 그렇게 버텼어요. 유정의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며 소리를 낸다. 밤에 일하던 건 미란 언니였다. 낮에 병원에 가던 것도 미란 언니였다. 할인은 주말에 잠깐씩 들렀을 뿐이었다. 유정 씨도 고생 많았겠네요. 예비 시아버지가 유정에게 말을 건넨다. 유정은 대답하려다 입을 다문다. 할인이 재빨리 끼어든다. 유정이는 그때 학생이었어서 제가 최대한 신경 안 쓰게 하려고 했어요. 또 거짓말이다. 유정은 이미 직장인이었고
유정도 병원비를 보탰고 유정도 주말마다 병원에 갔었다. 하지만 가장 많이 간 사람은 미란 언니였다. 식사가 끝나고 예비 시어머니가 화장실에 다녀오며 유정에게 조용히 말을 건넨다. 유정 씨, 언니분 정말 대단하시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렇게 희생하는 사람 흔치 않아요. 유정은 잠시 멈칫한다. 네. 우리 아들이 그런 사람 만나서 다행이에요. 효심이 깊으니까 시부모한테도 잘하겠죠? 유정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인다. 입을 열면 미란 언니 얘기가 쏟아져 나올 것 같았다. 하지만 할인의 부탁을 떠올린다. 오늘 하루만 협조 좀 해줘. 상견례가 끝나고 식당 밖으로 나온다. 할인이 유정의 팔을 잡으며 환하게 웃는다. 유정아, 고마워. 오늘 덕분에 정말 잘 마무리됐어. 유정은 할인의 손을 뿌리친다. 언니, 이게 뭐야? 뭐가? 미란 언니는 아예 없는 사람이야? 할인의 얼굴이 굳는다. 유정아, 그 얘기 왜 또 꺼내? 오늘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알잖아. 중요한 자리니까 더 문제지. 20년 동안 우리 뒤에서 다 해준 사람을 없던 사람으로 만드는 게 말이 돼? 할인이 주변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춘다. 유정아, 여기서 이러지 마. 시댁 사람들 아직 안 갔어. 그래! 시댁 사람들 중요하지. 미란 언니는 안 중요하고. 유정은 할인을 뒤로하고 걸음을 옮긴다.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향한다. 차 안에서 유정은 휴대전화를 꺼내 미란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집에 도착하니 미란이 거실에서 새어머니 사진을 닦고 있었다. 유정이 들어서자 미란이 고개를 든다. 왔어? 어땠어? 유정은 대답하지 못하고 가방을 내려놓는다. 코트를 벗으며 말한다. 언니, 미안해. 왜? 나 아무 말도 못했어. 할인 언니가 시댁 사람들한테 엄마 혼자 간병했다고. 우리 둘이서 여기까지 왔다고 그러는데. 유정의 목소리가 떨린다. 언니, 이름은 한 번도 안 나왔어. 아예 없던 사람처럼. 미라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인다. 알았어,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잖아. 유정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20년 동안 우리 뒤에서 모든 걸 해준 사람을 상견례 자리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게 괜찮아? 미라는 유정의 어깨에 손을 얹는다. 유정아, 너 잘못이 아니야. 그래도 나도 알고 있었어. 할인이가 나를 부끄러워한다는 거. 미란의 목소리는 담담하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 쌓인 통증이 깔려 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그날 밤 상견례는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미란과 유정의 집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공기만 쌓여갔다. 무시가 반복될수록 그 무게는 더 이상 조용히 넘길 수 없는 무언가로 변하고 있었다. 며칠 뒤 유정의 휴대전화로 낯선 번호 하나가 도착한다. 링크가 하나 달려있고 그 옆에는 짧은 문장이 붙어 있다. 이거 언니네 가족 맞죠? 유정이 링크를 누르자 동영상 플랫폼 화면이 뜬다. 썸네일에는 병원 복도를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할인이 있고 제목이 큼지막하게 적혀 있다. 엄마를 위해 평생을 바친 딸의 상견례 브이로그. 영상은 할인과 유정의 엄마가 누웠던 바로 그 병원 복도에서 시작된다. 할인이 카메라를 들고 눈가를 붉힌 채 속삭인다. 여러분, 오늘은 제 인생에서 정말 큰 날이에요. 하늘나라에 계신 엄마가 보셨으면 좋겠는 날이에요. 엄마 혼자 간병하면서 정말 힘들었는데 자막이 깔린다. 엄마와 동생 단 둘뿐인 가족을 지키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유정의 손이 휴대전화를 쥔 채 굳어진다. 영상은 계속 이어진다. 배경에는 상견례장 장면이 나온다. 한정식 식당의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 할인과 예비시댁 가족이 환하게 웃고 있다.
테이블에는 예쁘게 담긴 음식이 놓여 있고 모두가 할인을 바라보며 박수를 친다. 영상 중간 예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린다. 할인 씨 혼자 엄마 간병하고 동생까지 키우고 참 마음이 짠했어요. 자막이 다시 한 줄 올라간다. 부모님 없이 동생과 버텨온 시간, 저를 여기까지 데려다 준 건 오직 제 의지뿐이었습니다. 유정의 호흡이 가빠진다. 다음 장면에는 할인이 상견례를 마치고 나와 차 안에서 카메라를 보며 말하는 모습이 나온다. 엄마, 나 드디어 여기까지 왔어요. 동생이랑 둘이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이제 조금은 행복해져도 되죠? 유정은 영상 재생을 멈춘다. 스크롤을 내려 댓글창을 본다. 진짜 효녀다. 요즘 이런 사람 없는데. 혼자 동생까지 키우고 대단해요. 엄마 간병하면서 간호사 일까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20대에 그런 고생을 하다니 행복하세요. 그 댓글 하나하나가 거짓말 위에 쌓인 박수였다. 세상이 알고 있는 이야기는 한 명의 혼자 버틴 딸과 하늘나라 엄마와 어린 동생뿐이었다. 그 사이에 끼어있던 이복 언니의 20년은 편집 버튼 하나로 통째로 잘려나갔다. 그때 부엌에서 물 끓는 소리가 나고 미란이 컵라면 뚜껑을 열며 나온다. 유정아, 뭐 봐? 그렇게 심각하게. 대답이 돌아오지 않자 미란이 가까이 다가와 유정의 손에서 휴대전화를 가져간다. 화면에는 멈춘 영상이 그대로 떠 있다. 상견례장에서 예비 시아버지가 할인의 손을 잡고 웃는 장면이다. 미란은 소리를 켜지 않고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재생한다. 할인이 병원 복도에서 울먹이는 장면, 상견례장에서 환하게 웃는 장면, 예비시댁 사람들이 박수치는 장면, 모든 장면을 끝까지 본다. 영상이 끝나고 미라는 댓글창을 천천히 내린다.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있다. 효녀,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혼자 버텼다니. 그 단어들이 미란의 눈앞에서 하나하나 지나간다. 미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이고 입술이 꼭 다물린다. 언니, 유정이 조심스레 부른다. 미라는 눈을 떼지 않고 한 줄 한 줄 댓글을 내려본다. 몇 분간의 침묵이 흐른다. 짧은 침묵 끝에 미란의 목에서 낮은 소리가 튀어나온다. 참 잘 만들었네. 그 한마디 안에는 비웃음도 분노도 체념도 아닌 묘한 감정이 섞여 있다. 유정이 숨을 들이켠다. 언니, 나 이거 그냥 못 넘기겠어. 유정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방으로 들어간다. 잠시 후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나온다. 상자 안에는 오래전 미란이 할인에게 보냈던 편지들이 들어있다. 간호대 다니던 시절 등록금이 밀려서 쫓겨날까봐 불안해하던 할인에게 보냈던 돈 봉투와 함께였다. 언니, 이거 아직 다 보관하고 있었지. 유정은 상자에서 가장 위에 있던 봉투 하나를 꺼낸다. 뒷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다. 할인아, 등록금 모자라면 말해. 언니가 어떻게든 해볼게. 미란. 그 문장을 바라보는 미란의 눈빛이 변해간다. 견디는 눈빛에서 서서히 무언가를 결심하는 눈빛으로 유정이 다른 편지도 꺼낸다. 할인아, 오늘 병원에서 엄마가 내 얘기하시더라. 많이 보고 싶어 하셔. 주말에 시간 되면 한 번만 들러줘. 미란. 또 다른 편지. 할인아, 이번 달 월세가 밀렸는데 내가 알아서 낼게.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 미란. 편지를 한 장 한 장 꺼낼 때마다 20년의 시간이 테이블 위에 펼쳐진다. 병원비, 등록금, 생활비, 월세. 그 모든 것을 미란이 감당했다는 증거들이다. 미란은 편지들을 가만히 내려다본다. 그 옆에는 유정이 휴대전화로 캡처해둔 할인의 영상 댓글들이 떠 있다. 혼자 버텼다. 동생이랑 둘이서 부모님 없이.
두 가지가 나란히 놓이자 진실과 거짓이 선명하게 대비된다. 유정아, 응, 상견례 한 번 더 하겠지? 유정이 고개를 끄덕인다. 아마도 시댁에서 양가 가족 모임 한다고 했대. 다음 주쯤. 그 자리에 이번엔 내가 갈 거다. 그 말이 떨어지자 부엌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린다. 20년 동안 누적된 시간들이 초침마다 차곡차곡 쌓이는 느낌이었다. 유정이 조심스레 묻는다. 언니, 진짜 괜찮겠어? 미라는 테이블 위에 펼쳐진 편지들을 천천히 모은다. 하나하나 다시 봉투에 넣으면서 말한다. 괜찮을 리 없지. 근데 이제는 해야 할 것 같아. 그날 밤 미라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본다. 옆방에서는 유정이 뒤척이는 소리가 들린다. 거실에는 새어머니 영정 사진 앞에 켜둔 작은 촛불만 희미하게 빛난다. 미라는 일어나 거실로 나온다. 영정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말을 건넨다. 어머니, 제가 이제 좀 욕심을 부려도 될까요? 사진 속 새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다. 대답은 없지만 미라는 그 웃음 속에서 무언가를 읽는 것 같다. 할인이한테 20년 동안 다 해줬는데 이제는 제 목도 좀 찾고 싶어요. 촛불이 바람에 흔들린다. 미라는 편지 묶음을 가슴에 품는다. 사흘 뒤 예비 시어머니에게서 할인에게 전화가 온다. 영상 속 할인의 상견례 브이로그가 생각보다 큰 반응을 일으키자 시댁 쪽에서 양가 모임을 한 번 더 갖자는 제안이 온 것이다. 할인은 전화를 끊고 기분 좋게 유정에게 연락한다. 유정아, 이번 주 토요일에 시댁이랑 다시 식사 모임하기로 했어. 너도 오고. 알았어. 분위기 정말 좋아. 시어머님이 내 영상 보시고 완전 감동하셨대. 친구분들한테도 다 보여주셨나 봐. 유정은 대답 대신 통화를 끊는다. 그리고 거실에 있는 미란에게 간다. 언니, 토요일이래. 양가 모임. 미라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간다. 장롱문을 열고 깊숙이 넣어둔 검은색 코트를 꺼낸다. 새어머니 장례식 때 처음 맞춰 입었던 코트였다. 어깨선은 약간 낡았지만 몸에 잘 맞았다. 언니, 그거 입고 갈 거야? 응. 머리는 어떻게 할 거야? 미라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한다. 동네 미용실 가볼까? 유정의 눈이 커진다. 미란이 미용실에 간다고 한 게 몇 년 만인지 모른다. 나도 같이 갈게. 언니 혼자 가면 또 제일 싼 걸로 하잖아. 미란과 유정은 동네 미용실로 향한다. 작은 미용실이지만 깨끗하고 아담하다. 미용사가 미란의 머리를 보더니 놀란다. 와, 머리 진짜 오래 안 자르셨네요. 몇 년 됐어요? 한 3년? 허리까지 내려왔는데 어떻게 해드릴까요? 미라는 거울 속 자신을 본다.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 군데군데 섞인 흰 머리, 피곤해 보이는 얼굴. 어깨까지만 잘라주세요. 그리고 염색도요. 유정이 놀라서 미란을 본다. 언니, 진짜? 응, 오늘은 좀 제대로 하고 싶어. 미용사가 가위를 들고 머리를 자르기 시작한다. 싹둑싹둑 소리와 함께 긴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진다. 20년 동안 돈이 아까워서 자르지 못했던 머리카락들이다. 1시간 반 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앉아 있다. 어깨까지 자른 단발머리, 흰 머리를 덮은 자연스러운 갈색, 정돈된 얼굴. 여전히 주름은 있지만 확실히 달라 보인다. 언니 완전 다른 사람 같아. 유정이 감탄하며 말한다. 미란도 거울을 보며 조금 놀란다. 자신이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게 신기하다. 미용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란은 유정이 준비해둔 갈색 봉투를 연다. 안에는 유정이 몇 년간 모은 돈이 들어있다. 언니, 이거로 옷 하나 사자. 백화점 가자. 백화점은 너무 비싸. 언니, 오늘만큼은 그러지 마. 제대로 하는 거잖아. 백화점 여성복 매장에 들어간다. 유정이 이곳저곳을 둘러보다가
단정한 네이비색 원피스를 집어든다. 언니, 이거 어때?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 딱 좋은 것 같은데. 미라는 가격표를 본다. 30만 원. 미란에게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하지만 유정이 말한다. 언니, 이 돈은 내가 언니 위해서 모은 거야. 써야 돼. 미라는 원피스를 받아들고 탈의실로 들어간다. 옷을 입고 나오자 유정이 박수를 친다. 완벽해. 언니, 이거 진짜 잘 어울려. 거울을 보니 확실히 다르다. 낡은 회색 스웨터를 입은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서 있다. 언니, 구두도 하나 사자. 운동화 신고 갈 거야? 미라는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인다. 오늘은 제대로 하기로 했다. 신발 매장에서 단정한 검은색 구두를 고른다. 굽이 너무 높지 않고 편해 보이는 것으로 모든 걸 다 사고 나니 봉투 안의 돈이 거의 다 사라진다. 집으로 돌아와서 미라는 새로 산 옷과 구두를 방에 정리한다. 거울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자신을 본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뭔가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유정이 방문을 두드린다. 언니, 내일 준비됐어? 응, 준비됐어. 긴장돼. 미라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한다. 긴장보다는 후련한 것 같아. 이제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날 밤 미라는 편지 묶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할인에게 보냈던 편지들, 돈 영수증들, 병원비 영수증들. 20년의 증거가 작은 가방 안에 들어간다. 새어머니 영정 앞에 앉아 조용히 말한다. 어머니, 내일 제가 할인이한테 진실을 말할 거예요. 화내지 마세요. 촛불이 조용히 타오른다. 미라는 그 불빛을 한참 바라본다. 토요일 오후 한정식 식당 같은 건물의 작은 연회장. 둥근 테이블 가운데는 꽃 장식이 놓여 있고 반짝이는 와인잔이 자리를 빛낸다. 예비시댁 쪽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하리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그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유정도 조금 일찍 도착해 자리에 앉아 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하다. 예비 시어머니는 하린의 영상 이야기를 꺼내며 감동했다고 말하고 하린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인다. 서빙 직원이 따뜻한 물수건을 갖다 놓고 물컵에 차를 따른다. 음식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한다. 결혼 날짜 이야기, 준비할 것들 이야기, 신혼집 이야기.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하린의 얼굴에도 웃음이 가득하다. 모든 게 완벽해 보인다. 그때 연회장 문이 열린다.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향한다. 검은 코트를 입은 여자가 천천히 들어선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단정한 단발머리, 네이비색 원피스, 낮은 굽의 검은 구두.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다. 하린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린다. 예비 시어머니가 당황한 표정으로 여자를 본다. 실례지만 누구냐고 조심스레 묻는다. 여자가 테이블 가까이 다가온다. 그리고 예비 시부모를 향해 고개를 숙인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미란이라고 합니다. 짧은 침묵. 할인이 언니입니다. 예비 시아버지가 눈썹을 찌푸리며 할인을 본다. 지난번에 가족은 동생 하나뿐이라고 하지 않았냐고 묻는다. 할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를 지른다. 언니, 왜 여기 와? 앉아, 할인아. 미란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그 안에는 20년 동안 쌓인 무게가 실려 있다. 오늘은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예비 시어머니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할인에게 묻는다. 언니가 계셨다는 건지, 왜 말을 안 했냐는 건지. 할인은 입술을 깨물 뿐 대답하지 못한다. 유정이 빈자리를 가리킨다. 미란이 그 자리에 앉는다. 테이블 위에 작은 가방을 올려놓고 천천히 지퍼를 연다. 미란은 자신이 할인의 이복 언니라고 할인이 10살 때 아버지의 재혼으로 만났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가방에서 편지 한 묶음을 꺼낸다. 이건 할인이가 간호대 다닐 때 제가 보낸 편지들이에요. 편지들을 테이블 위에 하나씩 펼친다. 예비 시어머니가 편지 하나를 집어든다.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다. 할인아, 이번 달 등록금 여기 넣어뒀어. 언니가 야간 일 더 늘려서 벌었으니까 걱정하지 마. 또 다른 편지를 펼친다. 할인아, 엄마 병원비 이번 달 거 내가 냈어.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 연회장 공기가 싸늘해진다. 할인이 테이블 가장자리를 꽉 움켜쥔다. 미라는 다른 봉투를 꺼낸다. 병원비 영수증들이다. 할인과 유정의 엄마가 암 투병할 때의 영수증이라고 설명한다. 영수증을 하나하나 펼쳐 보인다. 항암 치료비, 입원비 약값, 3년 동안 총 8천만 원. 예비 시아버지가 영수증을 자세히 본다. 이걸 누가 냈냐고 묻는다. 저요. 저랑 유정이가 냈어요. 미란이 담담하게 대답한다. 할인은 그때 막 취직해서 여유가 없었다고 덧붙인다. 할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린다. 자신도 냈다고 말하려는데 미란이 먼저 말한다. 맞아. 너도 냈지. 전체의 10% 정도? 미란이 다른 종이를 꺼낸다. 엑셀로 정리된 내역서다. 누가 얼마를 냈는지 다 정리되어 있다. 예비 시어머니가 내역서를 본다. 미란이 낸 금액이 압도적으로 많다. 예비 시어머니가 조심스레 묻는다. 그런데 할인의 영상에서는 혼자 간병했다고. 그게 제일 웃긴 부분이에요. 미란이 처음으로 작게 웃는다. 할인이 병원에 온 건 주말에 한두 번, 그것도 낮에만이었다고 말한다. 밤에 엄마가 아플 때, 기저귀를 갈아야 할 때, 그런 건 다 미란이 했다고. 유정이 끼어든다. 자신도 증인이라고. 할인은 엄마가 돌아가시던 날도 오지 않았다고 말한다. 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소리를 지른다. 그만해! 제발 그만해! 모두가 할인을 본다.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미란이 조용히 할인을 본다. 나한테 상견례 오지 말라고 한 게 너야. 나를 부끄러워한 게 너야. 영상에서 나를 없는 사람으로 만든 것도 너야. 할인이 말문이 막힌다. 예비 시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난다. 이게 다 사실이냐고 묻는다. 할인이 대답하지 못한다. 예비 시어머니가 조용히 냅킨을 내려놓는다. 우리한테 거짓말을 했다고. 우리 아들은 이런 사람과 결혼할 수 없다고 말한다. 예비 신랑이 난감한 표정으로 할인을 본다. 왜 거짓말을 했냐고 묻는다. 할인이 울음을 터뜨린다. 자신도 한 번쯤은 떳떳하게 살고 싶었다고. 이복 언니 뒤에 숨어 사는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다고 말한다. 미란이 자리에서 일어난다. 할인아, 너 힘만으로 온 게 아니잖아. 인정해. 언니 도움 받았다고. 20년 동안 언니한테 기댔어. 할인이 고개를 떨군다. 말없이 울기만 한다. 예비 시댁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난다. 예비 시아버지가 미란에게 고개를 숙인다. 오늘 와줘서 감사하다고. 자신들이 잘못 알고 있었다고 말한다. 예비 시댁 사람들이 연회장을 나간다. 예비 신랑은 마지막까지 할인을 보다가 결국 고개를 돌리고 나간다. 연회장에는 미란, 할인, 유정만 남는다. 연회장 문이 닫히고 세 사람만 남는다. 할인은 의자에 주저앉아 울고 있고 유정은 미란 옆에 서 있다. 미란은 테이블 위에 펼쳐진 편지들을 천천히 모은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다. 연회장 밖에서 웨이터들이 지나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린다. 할인이 울음을 그치고 얼굴을 든다. 눈 화장이 번져서 얼굴이 엉망이다. 자신은 이제 어떡하냐고 묻는다. 미란이 편지를 가방에 넣으며 대답한다. 모르겠어. 할인이 다시 울먹인다. 언니가 이러면 자신은 정말 끝이라고 말한다. 할인아,
미란이 할인을 똑바로 본다. 너가 날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나? 상견례 오지 말라고 했잖아. 나랑 같이 서 있으면 너 인생이 후줄근해 보인다고. 할인이 그건 순간적으로 나온 말이라고 변명한다. 순간적으로? 20년 동안 날 부끄러워한 게 순간적이야? 할인이 고개를 떨군다.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한다.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할인아. 미란이 코트를 챙겨 입는다. 자신은 20년 동안 할인의 뒤에서 모든 걸 해줬다고, 돈도 시간도 인생도 다 줬다고 말한다. 그런데 할인은 미란을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할인이 울면서 말한다. 자신도 인정받고 싶었다고, 언니 그늘에서 벗어나서 자기 힘으로 뭔가 해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그러려고 나를 지웠어? 할인이 대답하지 못한다. 미란이 한숨을 쉰다. 자신은 할인이 성공하는 걸 보고 싶었다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축하해주고 싶었다고 말한다. 근데 할인이 자신을 이렇게 대할 줄은 몰랐다고. 할인이 고개를 들어 미란을 본다.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는다. 모르겠어. 내가 알아서 해. 미란이 가방을 들고 일어선다. 유정도 따라 일어난다. 할인이 미란의 팔을 잡으며 가지 말라고 애원한다. 미란은 할인의 손을 천천히 떼어낸다. 할인아, 나는 이제 너 인생에서 빠질 거야. 나도 내 인생 살고 싶어. 할인이 언니 없으면 안 된다고 말한다. 없어도 살아. 할인아, 너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미란이 할인을 마지막으로 한 번 본다. 그동안 수고했어. 이제 너 인생은 너가 책임져. 미란과 유정이 연회장을 나간다. 뒤에서 할인이 우는 소리가 들리지만 미란은 돌아보지 않는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온다. 유정이 미란의 팔을 잡으며 괜찮냐고 묻는다. 응. 후회 안 되냐는 유정의 물음에 미란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한다. 지금은 후련해. 20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한 것 같아. 두 사람은 천천히 걸어간다.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장식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웃으며 지나간다. 미라는 그 풍경을 가만히 바라본다. 유정아, 응. 나 이제 뭐하고 살지? 유정이 미란의 손을 꽉 잡는다. 뭐든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지. 천천히 찾아보면 돼, 언니. 이제부터는 언니 인생이야. 언니를 위해서 살아. 미라는 유정의 손을 꽉 잡는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앞으로 펼쳐질 시간이 자신의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봄이 막 시작될 무렵 작은 시골역 플랫폼에 기차가 멈춰 선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내린다. 그 중에서 검은색 배낭을 맨 미란이 조심스레 발을 내딛는다. 역사는 오래된 간이역이라 벤치 2개와 작은 매점 하나뿐이다. 플랫폼 끝에는 유채꽃밭이 넓게 펼쳐져 있고 노란빛이 듬성듬성 올라와 있다. 미라는 천천히 역 바깥으로 걸어나간다. 버스 정류장 표지판 옆 나무 위에는 참새 몇 마리가 앉아 서로 몸을 부비고 있다. 멀리 산등성이 위로 옅은 안개가 걸려 있고 그 사이로 햇빛이 부드럽게 내려온다. 휴대전화가 진동하지만 미라는 바로 확인하지 않는다. 가방 안에 넣어두고 대신 발 앞에 떨어진 작은 돌멩이를 발끝으로 굴려본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가볍지는 않지만 어디로 향하는지 분명한 발걸음이었다. 조금 더 걸어가자 작은 강이 나타난다. 강물은 빠르지도 그렇다고 멈춰 있지도 않은 속도로 흘러가고 있다. 강가 난간에 손을 올려놓고 미라는 눈을 감았다 뜬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 사이를 스친다. 손등 위 주름 사이로 햇살이 스며든다. 멀리서 기차 출발을 알리는 종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온다. 그제야 미라는 휴대전화를 꺼내 화면을 켠다. 착신 기록에는 유정의 메시지가 하나 와 있다. 언니, 잘 도착했지? 사진 많이 찍어와. 미라는 작게 웃으며 답장을 보낸다.
응, 잘 도착했어. 여기 공기 좋다. 휴대전화를 다시 주머니에 넣는다.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낸다. 며칠 전 동네 문화센터에서 받아온 여행 모임 안내문이 끼워져 있다. 나이 50 넘어 처음 떠나는 나만의 여행. 미라는 수첩에 오늘 날짜를 적는다. 그리고 그 아래에 짧게 쓴다. 첫날, 혼자 기차 타고 여기까지 왔다. 무섭지 않았다. 수첩을 덮고 강물을 다시 본다. 강물 위로 햇빛이 부서지고 그 위를 한 마리 흰 새가 가로질러 날아간다. 미라는 가만히 그 새를 눈으로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시선을 끊고 발을 돌린다. 강가를 따라 놓인 오솔길을 그녀는 혼자 걸어간다. 옆에는 누구도 없지만 발자국 소리는 또렷하고 일정하다. 길 끝이 어딘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번 길의 방향은 분명 자기 쪽을 향하고 있었다. 3개월 후 동네 문화센터 복도 게시판에는 여러 수강생들의 작품이 붙어 있다. 수채화, 서예, 사진. 그중 한 코너에 50대 여행 모임 봄나들이 사진전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다. 미란이 찍은 사진 3장이 나란히 걸려 있다. 유채꽃밭, 강가, 산길. 각 사진 아래에는 짧은 설명이 붙어 있다. 처음 혼자 여행 갔을 때, 2번째 여행, 무섭지 않았다. 3번째 여행, 이제 익숙하다. 미라는 게시판 앞에 서서 자신의 사진을 본다. 옆에는 문화센터 선생님이 서 있다. 사진을 정말 잘 찍었다며 칭찬하고 다음 달 제주도 여행도 가냐고 묻는다. 미란이 가겠다고 대답한다. 혼자 여행 다니는 게 이제 익숙하냐는 질문에 미란이 작게 웃는다. 네, 처음엔 무서웠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문화센터를 나와 집으로 걸어가는 길. 미란의 걸음걸이가 예전보다 가벼워 보인다. 손에는 다음 여행을 위한 가이드북이 들려 있다. 집에 도착하자 유정이 거실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다. 미란이 왔다고 말하자 유정이 노트북 화면을 돌린다. 화면에는 구인구직 사이트가 떠 있다. 요양병원 낮 시간대 보조 업무 공고라고, 청소가 아니라 환자 식사 돕는 일이라고, 급여도 지금보다 낮다고 유정이 설명한다. 야간 일 그만하고 이거 지원해보라고 말한다. 미란는 화면을 자세히 본다. 근무 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말 휴무 급여는 지금보다 50만 원 더 많다. 한번 알아볼게. 예전 같으면 괜찮아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다르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 저녁을 먹고 미라는 새어머니 영정 앞에 앉는다. 예전처럼 매일 촛불을 켜지는 않지만 가끔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나눈다. 어머니, 저 요즘 여행 다녀요. 혼자서 처음엔 무서웠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사진 속 새어머니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다. 할인이 얘기해요? 몰라요. 연락도 없고 괜찮아요. 이제는 제 인생 살 거예요. 미라는 영정 앞에 놓인 물컵에 물을 새로 따른다. 그리고 조용히 절을 한다. 6개월 후, 여름이 한창인 어느 토요일 오후, 미라는 문화센터 여행 모임 사람들과 함께 카페에 앉아 있다. 5명의 중년 여성들이 모여 다음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다. 경주는 어떻냐는 제안에 미란이 좋다고 대답한다. 아직 경주를 못 가봤다고. 여자들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눈다. 미란도 자연스럽게 대화에 끼어든다. 6개월 전만 해도 이렇게 사람들과 편하게 이야기하는 게 어색했는데 이제는 괜찮다. 카페를 나와 집으로 걸어가는 길. 미란의 휴대전화가 울린다. 낯선 번호다. 받아보니 할인이다. 전화 너머로 할인의 목소리가 들린다. 어떻게 지내냐고 묻는다. 잘 지내. 짧은 침묵이 흐른다. 할인이 미안하다고, 진심이라고 말한다. 알았어. 할인이 다시 만날 수 있냐고 묻는다.
미라는 하늘을 본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간다. 하리나,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통화가 끊기고 미라는 휴대전화를 내려다본다. 마음 한구석이 아프지만 동시에 후련하다. 이제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다. 집에 도착하니 유정이 짐을 싸고 있다. 다음 주에 제주도 출장을 간다고 일주일 동안이라고 말한다. 혼자 괜찮겠냐고 묻는다. 미란이 웃는다. 괜찮아. 나도 이제 혼자 잘 살아. 유정이 짐을 싸다 말고 미란을 본다. 언니, 많이 변했다. 예전에는 항상 누군가 돌보느라 바빴는데, 이제는 언니 자신을 돌보잖아. 미라는 고개를 끄덕인다. 맞는 말이다. 1년 후 엔딩. 봄이 다시 찾아왔다. 작은 시골역 플랫폼에 기차가 멈춰선다. 문이 열리고 미란이 내린다. 1년 전과 같은 곳이다. 하지만 미란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다. 얼굴에는 여유가 보이고 옷차림도 단정하다. 손에는 카메라가 들려 있다. 문화센터 사진반에 등록해서 배운 것이다. 유채꽃밭으로 걸어간다. 1년 전에도 이 길을 걸었다. 하지만 그때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은 다르다. 그때는 도망치듯 여기 왔었다. 할인에게서, 힘든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지금은 진짜로 여행을 즐기러 온 것이다. 강가에 앉아 카메라로 풍경을 찍는다. 몇 장 찍고 나서 휴대전화를 꺼내 유정에게 사진을 보낸다. 작년에 왔던 그 강, 여전히 예쁘다. 금방 답장이 온다. 언니 사진 실력 늘었다. 다음에 나도 데려가줘. 미라는 웃으며 답장을 보낸다. 그래, 같이 가자.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다시 강물을 본다. 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다.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자기 길을 간다. 미란도 이제 안다. 인생은 계속 흐른다는 것을, 멈춰 있는 것 같아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20년 동안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산다. 미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강가 길을 따라 걷는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다. 옆에는 누구도 없지만 그것이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라는 걸 이제는 안다. 길 끝이 어딘지는 여전히 모른다. 하지만 괜찮다. 중요한 건 길의 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걷고 있다는 것이니까. 장미란은 한 사람의 언니가 아니라 한 사람의 장미란으로서 걷는다. 그리고 그 발걸음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 혹은 당신의 이야기일지 모르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가족과 친구, 지인에게 공유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와 함께 행운 가득한 하루 되세요. 끝.